휴가 중 안타까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군인. 결국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짧지만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는데, 장기 기증을 통해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 박용관 씨의 가족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청년의 얘기입니다. 고 박용관 씨의 얘기인데요. 이 박용관 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졌었죠? 뭐 앞서 사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네.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21살 박용관 씨가 지난 12일 새벽에 군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요. 친구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음식점 앞 길거리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하고 어깨가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어떤 현역 군인이기도 하고 해서 시비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바로 날아오는 주먹에 이 박용관 씨가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는데 참 이게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보도블록 경계석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출혈 상태가 되고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유, 인물도 좋고 저 가족 사진 보니까 참 다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21살의 나이에 저렇게 뇌사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박용관 씨의 모습인데 휴가 중에 이런 일을 겪다니요. 이 지금 당시 이제 가해자가 군인 맞지라고 본인이 네. 언급했다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죠. 휴가 중에 폭행 사건이나 이런 데 휘말리지 말라고.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상황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싸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넘어지게 됐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박용관 씨가 막 리더십도 강하고 상당히 그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육군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하고 군의 어떤 마음을 갖고 1차 시험 그 간부 시험 부사관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시험 이제 후에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막 그냥 뭐라고 저 박용관 씨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데, 이 박용관 씨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박용관 씨의 가족은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고 박용관 씨의 어머니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건강하고 진짜 힘도 세고 덩치도 좀 괜찮은 우리 아들이었거든요. 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뇌사 상태가 되다 보니 아빠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용관이가 이래 건강한데 아이들 살릴 수 있다면은 이것도 결정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이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일을 하자 이래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용관아, 비록 너는 일이 됐지만 엄마가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우리 아들 장기 기증을 받아서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엄마는 살고 싶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래 앞세우고 잘 살겠어요. 근데 기증을 하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사람들 대하는 게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기증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네, 어머니가 이제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그 아들 뇌사 상태에 빠진 모습의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사실 그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지만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이런 결정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님 처음에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그 아들 보면서 그게 사실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분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신분이었고 평소에 옛날부터 그렇게 가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줄 알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박용관 씨의 장기를 기증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의 장기 기증받아서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또 그게 아닌 혹여라도 좀 삐뚤어 간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 장기를 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할까 하면서 좀 가서 좀 설득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네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 큰 아들 이렇게 저런 아들 둔 부모님은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만약에 사고가 당해서 아이가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심정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 가슴이 정말 아플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가족들의 어떤 결심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박용관 씨의 장기가 새 생명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네. 네. 심장, 배, 간, 췌장 그리고 심장 2개입니다. 그래서 6개의 장기가 5명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요. 예.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근데 5명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 가족과 친척,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준 거고요. 또 저희한테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들을 또 전해주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명에게 이제 새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로 떠났는데요. 이 고 박용관 씨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평소 우리 아들은 군대에서도 우리 가족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동생하고도 우애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동생도 좀 이렇게 많이 챙기는 그런 오빠예요. 이번에 편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줬거든요. 또 그 녹음 파일 그 녹음을 다 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주고 저희가 그것도 용관이한테 들려주고 그래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잘 보내줬거든요. 먼저 간 우리 아들한테는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뭐 좋은 곳에 가서 헐헐 날아다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새 생명을 얻은 5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아들 신체 건강한 그 장기를 이식받았기에 정말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 아들 목까지 진짜 2배로 더 열심히 살고 착한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마음속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박용관 씨가 평소에 참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어머니가 회고를 예.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네. 사이에서는 의리도 강하고 군대 생활도 참 성실히 했다고 그러고요. 네. 군대에서는 뭐 짬나는 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자주 했던 그런 마음 깊은 아들이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남매가 굉장히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가지고 오빠한테 옷도 사주고 이럴 정도로 우애가 깊었던 네. 남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살에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저기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사관 시험도 이제 합격한 상태였고 그렇죠. 정말 그 군 생활을 열심히 했던 참다운 군인이었거든요. 군인 생활을 하고 싶은 군대가 네. 또 자랑스러웠던 그런 것 같아요. 행군이 이제 뭐 40km씩 이제 행군을 육군을 하는데요.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가누기가 어려운데 행군할 때도 옆에 군장이라든지 총은 사실 들어주면 안 되는데 총도 이제 들어줬다고 그만큼 배려심이 강한 참 군인 같은 박용관 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참 전우상도 받았고 군대에서 표창장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을 부모님이 알기 때문에 그 배려하는 마음을 마지막에 이렇게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군대에서도요 편지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편지들 하나하나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가슴이 찡했는데 아들 이제 뇌사 상태로 누워 있는 이 아들에게 이 편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읽어줬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제 행군 같은 거 하고 주변에 동료들이 지쳐 있으면 동료들 짐 하나씩 더 들어주면서 예. 동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이 군부대에 있는 동료들이 전부 다 힘을 내라고 기운 내라고 일어나라고 이런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전하는 말, 네. 그리고 또 그 5명에게 또 생명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족들에게도 전해준 말 들어보니까 또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 박용관 씨도 굉장히 뭐 의리 있고 아주 멋있는 군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결심을 하신 부모님들도 대단하시다 싶은 것이요. 일단은 그 나라 지키는 군인이 이 박용관 씨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인 신분일 때 세상을 떠났다라는 부분이 참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하셨고요. 항상 잘 되라고 나무라기만 했었는데 그 나무랬던 점 너무 마음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진짜 용관이를 얼마나 사랑했던 것인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기셨는데 이 장기를 기증받은 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체 건강한 우리 아들의 장기를 받으셨으니 사회 나가서는 2배 더 열심히 생활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좋은 곳에서 가서 헐헐 날아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들은 이제 가슴에 이제 묻고 이제 세상을 떠내 보냈지만 5명의 또 새 생명을 줬고요.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참다운 군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군 생활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어떤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어떤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참 군인의 모습을 또 읽을 수 있다는 말씀 하나 생각이 드리고 들어요. 싶습니다. 예. 참 군인이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또 참 군인의 부모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훈훈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고맙기도 한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어머니 가족들 아마 큰 결정이었고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좋은 곳을 기억하고 또 좋은 곳에서 헐을 날아다닐 수 있기를 좀 저희들도 간절히 좀 바라면서 오늘 사건 반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